2년여 만에 열린 남북회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결론이 나올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좀 전에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지금 3차 회의를 할지 아니면 종결 회의를 할지 논의 중이다.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오전에 전체 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 화면에 보다시피. 그래서 그 후에 점심 식사 후에 이 수석 대표들은 빠지고 이게 4대 4. 그러니까 양측의 총 대표단이 5명씩이니까 사실상 실무에서 4대 4 접촉을 한 걸 2차 회의로 봐야 되겠죠. 예. 그게 종결이 됐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뭐 공동 합의문이 나올지, 공동 보도문이 나올지,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오늘 회의는 일단 종결을 하고 다음부터는 어떤 실무회의, 이 회의가 사실 뭐 북측 대표단인 평창동교협회 실제 참가까지는 굉장히 양측이 오고 가야 될 그 합의 내용이 많거든요. 네.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실무회담 차원에서 별도로 하자라고 할지 이런 거를 논의하는 게 종결회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점심시간 때 공동보도문 초안이 교환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초안 마련해서 우리가 앞으로 오늘 만남을 가졌으니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논의를 압축해서 앞으로도 얼마 동안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네. 그러면 언제쯤 끝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일단은 마라톤 회의라니까 일단은 대표단이나 거기 현장에 같은 공동기자단도 사실 1박 할 각오로 갔거든요. 거기 뭐 숙소가 있으니까 예. 뭐 이런 부분에 있으니까 이게 시간이 뭐 시간의 굴레라고 표현을 합니다. 남북회담 할 때는 너무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오전에 과거의 회담하고 좀 다른 양상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기들 우리가 서로 요구사항을 다 꺼내놨어요. 테이블 위에. 우리는 예. 크게 4가지를 했죠. 올림픽 때 공동 입장하고 공동 응원하자라는 거 하고 설 연휴 때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갖자. 그리고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남북한 군사당국 회담을 열자. 그리고 또 하나 그 비핵화된 평화 정착에 대한 대화 제기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북한은 굉장히 북한 역시 많은 걸 쏟아냈죠.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 그리고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8개 단체를 평창에 보내겠다. 8개 단체인데 북한이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단체들을 우리가 다 수용한다라면은 역대 최대 규모 어림잡아서 한 1,000명 정도까지는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죠. 액면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다 던져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치기 간에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좁힐 수 있냐 이렇게 얘기들을 오고 갔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고 여기서 오늘 회의를 다 못하면 나중에 또 하자라고 좀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네. 왜냐하면 IOC에서 그 북한 선수단들이 참가 기한을 어느 정도 용인을 연장을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도 밝혔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자라고 해서 아마 오늘 끝내서 나중에 실무자들끼리 협상을 하거나 뭐 이런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네, 좀 더 여유 있게 가져가려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까지 나온 내용이나 분위기를 쭉 살펴보면 사실 리선권 위원장이 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과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그 북한이 그 모두 발언 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죠.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남북 협상할 때는 우리가 기자들한테 공개를 하자는 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 현상이 그런데 이건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실황 중계하듯이 하면은 북한의 의제와 관련돼 없이 자기들의 기본 입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하는 건데 예. 자기들이 왜 핵 보유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늘상 하는 이른바 선전선동회장으로 만들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조명균 그 장관이 슬기롭게 이 답변을 넘겨서 사실 모두 발언하고 기자들은 철수를 하고 그 비공개 회담으로 전환이 된 거죠. 뭐 현장에서 기자들이 직접 보고 뭐 듣고 느끼고 이런 분위기도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사실은 좀 뭐 과거하고 좀 다른 게 오늘 회담이 남측 평화의 집에서 했는데 비공개 때 기자들을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대기를 하라. 그 옆에 자유의 집으로 예. 이동을 해서 사실은 우리도 전부 기자지만 굉장히 한마디라도 취재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접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또 근다나 요즘은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바로 리얼타임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회담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마치 그 전달이 될 우려를 했는지 모르는데 양측이 그 협의할 때 그 기자단은 자유의 집에서 대기를 하고 회담국이 한 직선거리로 한 6, 70m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평화의 집은 본회담을 할 때 공개 접근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대표단의 천혜성 차관이 대변인 격을 맡은 거여서 오전 회담 끝나서 천혜성 차관이 자유의 집으로 건너와서 기자들한테 브리핑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내용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회담 공개된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자들이 뭐 분위기를 보거나 이러기는 어려운 그렇죠. 상황이겠네요. 예. 자, 그러면 천혜성 그 차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브리핑 내용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진행하고 이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우발적 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군사 당국 회담을 개최하는 문제도 북측에 제의를 했습니다. 먼저 북측은 이번 회담을 결실 있는 대화로 만들어 남북 관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 나가려는 입장과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은 고위급 대표단과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 등을 파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회담을 시작하면서 리성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온결에 값비싼 선물을 드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브리핑 내용을 통해서 봤을 때 그 값비싼 선물이라는 게 뭐가 될지 이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우리로서는 이산가족 상봉이 크고 뭐 저기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는 건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됐죠. 규모의 문제고 누가 올 것이냐가 문제지 참가하는 건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돼야 되고 봤고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우리 민족의 선물과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건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오늘 이성건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민심이란 단어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민심은 천심이다. 우리는 국민 여론을 중시 여기는 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죠. 북한은 민심을 안 따지죠. 그러니까 이걸 누굴 겨냥했겠습니까? 우리를 겨냥한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의 어떤 그 새로운 촛불 민심에 따른 촛불혁명에 따른 어떤 이 바뀐 분위기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자극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딱 뭐라고 지금 명징하게 요구하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마침 올림픽 참가가 베푸는 듯한 한 뉘앙스를 전체를 보면 그런 뉘앙스가 비쳤거든요. 그러니까 IOC 위원 회원국으로서의 참가보다도 마치 이런 어떤 모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전해가고 해서 이건 역시 우리가 큰 결정으로 해서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돕는다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현재로서는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사실 한 달 전이죠. 작년 12월에 북한이 청와대 측에 참가 의사를 밝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때부터 청와대가 조금 어떤 참가를 더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있네요. 사실은 이제 이른바 남북한의 어떤 접촉 라인이 있느냐 물밑 접촉이 있느냐라는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명징하게 말씀을 드릴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국가 행태로 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권 관계자들에 보면은 그런 뭐 여러 가지 간접 1.5 회의라든가 울란바토르에서도 있었고 오슬로에서도 있었고 그 블라디보스톡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는데 간접적으로 이런 의사 전달이 오고 갔을 개연성이 있고 과거의 경향을 보면 제3국의 그 남과 북의 어떤 친분이 있는 인사를 통해서 어떤 의견이 오고 갈 수 있을 개연성이 있고요. 단순히 보면은 쉽게 말해서 우리 과거의 그 평화자동차 회사 관계자들이 북한을 아무 때나 드나들 수 있었고 우리도 올 수 있었고 그런 분위기 전달을 했는데 누군가가 어떤 메신저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면 지금 어떤
변수 중에 하나가 한미 연합훈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은 4월 1일부터는 다시 2달 동안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도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예. 연기는 했는데 날짜는 이 아침에 일부 언론이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날짜가 딱 명확히 떨어지는 거 오늘 국방부가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예.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변수를 했지. 그거는 북한의 참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가 최상의 시나리오를 분위기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네. 만들어줬는데 북한이 여기다 대고 오늘 회담에서 역제의를 수정제의를 했을 개연성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지금 2015년 8월 목함질의 도발 이후에 그 대북 확성기 방송을 계속하고 있죠. 예. 훈련 그 평창 올림픽 기간이라도 이걸 중단해달라라고 하면 오늘 회담장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접견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4시부터 4시 35분까지 본관 접견실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UAE 특사를 접견하고 한 UAE 양국 간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간 지속 발전해온 한 UAE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하고 칼둔 특사가 이를 미래지향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격상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역할과 기여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칼둔 특사가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한 UAE 간 실질 협력이 심화 발전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한 UAE 간 신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올해 말 바라카 원전 1호기가 완공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고 한 UAE 간 협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라카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둔 특사는 UAE는 한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영내 가장 소중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자신으로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칼둔 특사는 문 대통령에게 아랍에미레이트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라흐얀 왕세제의 친서를 전하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문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제의 상호 방문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왕세제 특사로 방한한 칼둔 아비다비 행정청장을 접견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는 영내 가장 소중한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다. 그리고 이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설명했습니다. 앞서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이 또 이 의문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까지 저희가 남북 고위급 회담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